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로를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 사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마 이게 도로에 관련된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매로 낙찰받았었던 물건입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도로 104.5제곱미터였고 감정평가 금액은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었고요. 1546만 6천원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입니다. 면적 정보 한번 볼게요. 지분 물건이 아니었어요. 단독 물건이었고 꽤 크죠. 이용 현황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타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 공매 물건에 입찰할 때 이렇게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사항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비어 있습니다. 겸 낙찰받아도 나한테 인수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여기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의사항, 본건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볼게요. 요 도로를 낙찰을 받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도로 어디에 써먹으려고 낙찰을 받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변이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저는 장기 투자를 좋아해요. 단기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계속해서 굴리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도 필요해요. 그 비율은 8대2 정도입니다. 장기 투자 8, 단기 투자 2. 솔직히 이런 도로를 이 집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지료를 받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땅 주인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땅 사용하는 돈을 내라 그러면서 이 분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제 성격상 맞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개발이 된다고 할 때 이 땅도 함께 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딱 봐도 주변이 굉장히 낙후돼 보이잖아요. 광주라고 해도 개발 안 할까요? 언젠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언젠가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했겠죠. 이건 두 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조금 다르죠. 네, 주변 자체가 뭐 1,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든지 높지 않은 빌라들, 또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이쪽 주변이 다 낙후되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위, 아래, 양옆 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광주 1호선 농성역과 319m 밖에 안 되네요. 개발이 된다고 하면 역세권 주변이 개발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주변 입지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쪽 주변은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또 이 신호를 또 건너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 주변에 초중고가 다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 어플을 보면 노후도를 색깔별로 구별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30년 이상 된 거거든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어때요? 대부분이 다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이잖아요. 대규모 개발은 어렵더라도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뜻만 잘 모아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수강생분들 몇 분과 함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로 알고 지냈었는데 얼마 전에야 골목길이 여러 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데 남의 땅을 밟고 지나다니는 것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기분이 좀 상하셨나요? 우리 부부는 오랜 장고 끝에 기아가 소유하신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에 낙찰받았는지는 모르나 이곳을 사용하는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손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 도로의 가장 끝에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 도로에 관심이 있기는 하셨었나 봐요. 이분이 이 땅을 매입하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원래는 팔 생각은 없었어요. 공동투자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 더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개발될 때 매도를 한다고 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격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정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선생님께서 매입하실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죠. 그건 다 알아. 하지만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다가 제가 통 크게 1,500만 원을 깎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농성동 654-40 3,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언제요? 2021년 7월 16일 날 계약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잔금은 2021년 7월 27일 날 들어와서 완전히 매도를 했네요. 그럼 이 물건 저는 얼마의 낙찰을 받았을까요? 네, 1,600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배 조금 넘는 수익을 얻었죠.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익을 낸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물건 중에서요. 조금 아쉽지만은 너무나 이 땅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바로 매도를 했죠. 근데 전혀 아쉽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 아까 두 필지가 나왔었다고 그랬죠? 공매로 요 옆에 또 다른 도로를 제가 또 낙찰을 받아놨었거든요. 하나는 미리 좀 팔고 수익 얻고 그 돈으로 다른 물건 투자하고 또 다른 하나로 계속 기다리고 버티면 되겠죠? 이 물건은 제가 1,419만 원에 또 제 수강생 몇 분과 함께 낙찰을 받아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도로도 돈이 되나 보네 하면서 아무 도로나 낙찰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평생 아무것도 못하면서 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다 몰라요. 저는 몇 가지 원칙만 세운 다음에 그 원칙에 부합되는 토지다 생각하면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도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요. 공부해도 잘 모르겠다, 용쌤의 어떤 투자법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달 강의를 오프라인 온라인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도로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달에 2개를 매도를 했네요. 아파트 하나, 도로 하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임장하고 손품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 골라서 좋은 수익 내서 여러분들께 또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